여러분 지금 드시고 있는 그 딸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큼하고 달콤해서 보약인 줄만 알았던 딸기가 때로는 독이 되어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에 민감해지는데 무심코 먹은 딸기 한 바구니가 병원 신세를 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소중한 건강을 지킬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딸기의 치명적인 반전과 건강하게 먹는 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딸기를 비타민의 제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딸기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피로 회복과 피부 미용에 좋고 안토시아닌 성분 덕분에 눈 건강과 항산화 작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선조들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최근 타임즈 오브 인디아를 비롯한 여러 의학 매체에서는 딸기의 과도한 섭취가 유발할 수 있는 소화기 문제와 치아 건강 악화, 그리고 심각한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소화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딸기에는 섬유질과 천연 당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장 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지만 문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을 때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고섬유질 섭취는 오히려 배에 가스를 가득 차게 만들고 복부 팽만감을 유발합니다. 평소 소화력이 약하거나 섬유질 섭취가 적었던 시청자분들이 딸기가 맛있다고 앉은 자리에서 수십 알을 드시면 장이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장 속에 가스가 차고 복통이 생기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예민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딸기의 작은 씨앗들조차 장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딸기의 산성 성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딸기 특유의 새콤한 맛을 내는 성분은 유기산인데 이 성분이 위장에 들어가면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평소에 위산 역류 증상이 있거나 속 쓰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빈속에 딸기를 드시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위점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산성도가 높은 과일을 과하게 먹으면 위염이나 위궤양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딸기를 꼭 드시고 싶다면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요거트나 우유와 함께 곁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제품의 단백질과 칼슘 성분이 딸기의 산성을 중화시켜 주어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혈당 조절이 필수적인 분들에게는 딸기가 더 큰 숙제입니다. 딸기는 다른 과일에 비해 혈당 지수가 낮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해진 양을 먹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딸기의 달콤한 맛 뒤에는 천연 과당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품종들은 당도가 매우 높아서 무심코 먹다 보면 혈당 스파이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췌장에 큰 무리를 주고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특히 잘 익어서 말랑말랑하고 아주 단 딸기일수록 당분 함량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견과류의 단백질과 좋은 지방 성분이 당분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 반응도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딸기를 먹고 입술 주변이 가렵거나 붓는 현상, 혹은 콧물이 나거나 재채기가 나온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기하게도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딸기를 먹었을 때 교차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딸기의 단백질을 꽃가루 단백질로 착각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호흡 곤란이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 평소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은 소량씩 테스트하며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장 건강과 관련해서는 옥살산염이라는 성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딸기에는 옥살산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칼슘과 결합하여 결석을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신장 결석을 앓았던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에 결석,
환자가 있는 분들은 딸기를 주식처럼 매일 대량으로 드시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작은 결석 하나가 요관을 막으면 출산의 고통에 비견되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과일 섭취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아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딸기의 천연산 성분은 치아의 겉면인 에나멜을 부식시킬 수 있습니다. 에나멜이 마모되면 치아가 시리거나 통충을 느끼게 되는 민감성 치아로 변하게 됩니다. 딸기를 맛있게 드신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구어 산성 성분을 씻어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다만 산성 성분 때문에 치아가 일시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바로 칫솔질을 하면 오히려 마모가 심해질 수 있으니 30분 정도 지난 후에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만약 심혈관 질환 등으로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방지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딸기 섭취에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딸기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피를 맑게 하고 굳지 않게 하려고 약을 먹고 있는데 비타민 K를 과하게 섭취하면 약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혈액 수치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일정한 양의 딸기만 섭취하도록 식단을 조절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농약 문제입니다. 딸기는 껍질이 따로 없어 농약 잔류물 노출 우려가 큰 과일 순위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일반 딸기를 구매하셨다면 세척에 각별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는 것은 물론이고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잠시 담가 두었다가 헹구는 것이 안전합니다. 딸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훌륭한 과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내용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내 몸 상태에 맞춰 똑똑하게 섭취할 때 비로소 딸기는 진정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건강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